안녕하세요. 맛있는 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법이 아닌 어법이다. 14번째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분사구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분사구문이라고 하면 종속절의 접속사, 주어, 수어를 하나의 분사 형태로 표현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인지 좀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 이 내용은 모르시더라도 분사구문이란 것이 분사를 이용해서 긴 내용을 짧게 줄인 것이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할 때요.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단어들을 생략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줄여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만 동사를 분사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한마디로 분사 구문은 분사를 사용해서 긴 내용을 짧게 만들어준 것이다 라는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일전에 분사 강의를 통해서 설명한 내용인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분사는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로 나뉘는데요. 각각 형태와 의미는 서로 다르지만 역할은 동일하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ed 형태인 과거 분사는 무엇을 한, ing 형태의 현재 분사는 무엇을 하는 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at이라는 동사를 예로 들어보면 과거 분사인 eat는 먹은, 현재 분사인 eating은 먹는 중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앞에서 ed 형태인 과거 분사는 무엇을 한, 그리고 ing 형태인 현재 분사는 무엇을 하는 중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문이 나와 있으니 이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문장씩 살펴보시죠. 1번부터 보시면 상대가 있는 쪽으로 가는 중. 여기서는 상대는 나죠. 그러니까 그녀가 내가 있는 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녀가 오는 거죠. 무엇의 위쪽을 향하도록. 그러니까 바싹 어디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나에게. 한마디로 그녀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그녀는 요청했다. 나에게 하나의 몇 안 되는, 그러니까 몇 개의 질문을, 한마디로 그녀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질문 몇 개를 던졌다. 그런 내용이죠. 좀 더 크게 묶어보면 바싹 다가오더니 나에게 그녀는 던졌다. 나에게 몇 개의 질문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녀는 내게 와서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정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2번 문장을 보시면 무엇을 둘러싼, 무엇을 바탕으로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바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닌 바다를 바탕으로 둘러싼 상태에 있다. 즉 바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그런 말이죠. 바다에 의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한국은 가지고 있다. 하나의 온화한 기후를, 그러니까 바다에 의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기후는 온화하다. 그런 내용이죠. 좀 더 크게 묶어보면 둘러싼 상태에 있는 바다를 바탕으로 바다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서 한국은 가지고 있다. 온화한 기후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기후가 온화하다 정도로 파악할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3번 문장을 보시면 무엇을 가지고 있는 중,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걷게 한 상태, 걸은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날 길게 늘어뜨리는, 그러니까 하루를 모두 전부 길게 늘어뜨리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이죠. 하루 종일 걸어 다닌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하루 종일 걸어서 나는 있어 피곤한 상태로,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어서 나 피곤해, 그런 내용이죠. 좀 더 크게 묶어보면 걸은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하루 종일 난 있어 피곤한 상태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루 종일 걸었더니 피곤하네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4번 문장을 보시면 무엇을 판단하는, 무엇으로부터? 무엇, 내가 가지고 있지, 무언가를 알아들은 상태, 그러니까 내가 알아들은 그 무엇으로부터 판단해 보건대, 내가 들은 것으로부터 판단해 보면 그는 할 거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곧, 그러니까 내가 들은 바로 판단해 보건대 그는 곧 물러날 거야. 그런 내용이죠. 좀 더 크게 묶어보면 무엇을 판단해 보건대 무엇으로부터 내가 들은 것, 그는 물러날 것이다. 곧,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는 곧 사임할 것이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5번 문장을 보시면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태양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네요. 무엇을 정해진 자리에 둔 상태, 그러니까 태양이 원래 정해져 있던 상태 또는 정해져 있던 그 자리에 갔단 말이죠. 그 말은 지평선이 있으면은 원래는 태양이 지평선 아래에 있었죠. 그러던 태양이 그 위로 올라오면서 어떻습니까?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은 계속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런 태양이 원래 위치, 즉 정해져 있던 위치, 즉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는 것이니까 이 내용은 해가 졌다는 말이 됩니다. 태양이 원래 위치, 원래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지평선 아래에 있었는데 이게 올라오면서 하루가 시작되고, 그리고는 자신이 원래 있던 위치,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지평선 아래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해가 진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가 져서 우리는 갔다, 집으로, 빨리, 서둘러. 그러니까 해가 져서 우리는 서둘러 집으로 갔다. 그런 내용인데요. 좀 더 크게 묶어보면 태양이 가지고 있어서 원래 있던 자리에 간 상태, 그러니까 지평선 아래에 있던 상태로 간 거니까 해가 진 거죠. 해가 져서 우리는 집으로 갔다. 서둘러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가 져서 우리는 서둘러 집으로 갔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6번 문장을 보시면 있는 중, 나이 든 상태로,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그는 여전히 무엇을 보게 한다. 젊은 모습. 그가 젊은 모습을 보게 한다는 말은 그가 젊어 보인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는 여전히 젊어 보인다. 그런 내용이네요. 좀 더 크게 묶어보면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는 여전히 어떻게 보인다. 젊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는 나이에 비해 여전히 젊어 보인다. 정도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지금까지 분사 구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분사 구문은 분사를 이용해 긴 내용을 짧게 줄인 것이다. 그러니 과거 분사나 현재 분사를 그 의미에 맞게 해석하면 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PP 형태의 과거 분사를 보면 무엇을 한 또는 무엇을 한 상태,
ing 형태의 현재 분사를 보면 무엇을 하는 또는 무엇을 하는 중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분사 구문이란 말을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은 분사를 이용해서 긴 내용을 짧게 줄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